네,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또 어버이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을 주말 특강 시간으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네, 지금 또 차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으시네요. 주말 나들이를 가시는 건 아닐 거고, 네, 모두의 각자의 엄마를 또 찾아뵈러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 보면 제가 석세스 때도 봤는데 봤는데도 또 울컥하는 게 있네요. 네. 저도 지금 친정에 와 있거든요. 아침에 부랴부랴 도착해서 앉자마자 지금 바로 저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언제 들어도 물론 남자분들도 엄마라는 단어가 주는 이게 참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서 엄마를 만들었다고 하죠. 네. 또 내 옆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내 마음속에만 있는 분들도 계실 건데 우리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네 전화라도 한 통 하는 그런 효를 다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마 애터미를 하시는 이유가 거의 대부분을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말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신다는 거는 아마 이 정말 지키고 싶은 이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진짜 애터미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짜 더 빨리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성공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의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맞으시죠? 네. 오늘 아마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애터미의 진짜 프리마돈나. 네. 정말 이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분이십니다. 개인적으로 나이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젊게 본 것 같더라고 이분을. 네. 개인적으로 정말 나이가 궁금했었는데 오늘 나이도 좀 밝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송은경 로얄 마스터님을 모실 때 우리 진짜 감사의 큰 박수로 맞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은경 로얄 마스터님 나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들어오자마자 대뜸 나이부터 밝히는 하시네. 네, 46입니다. 많이 먹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제 나이로 보이네 이러시던데 다들. 제가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데 저희 이제 교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머니 친구분들이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어머니들은 이제 드리다 보니까 계속 통화를 하시나 봐요. 최근에 제가 특송을 했더니 영상을 보시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셨대요. 이제 나이가 좀 들어 보이더라잉 이런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이 먹어 보이는 거는 저는 사실 그냥 제 나이 먹어 보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대로 그냥 잘 늙어가고 싶은 예쁘게 그 나이에 맞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잘 늙어가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자, 오늘 나이 밝히느라고 인사가 늦었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로얄 마스터 송은경입니다. 네, 영상으로 이렇게 강의하는 게 정말 아직도 어색하네요. 저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우리 이수련 총장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 들어오니까 우리 이민정 스타님 제가 그 강의하는 모습 보면서 와 어떻게 저렇게 강의를 잘하시지? 멋있게 예쁘게 참 또박또박 정돈된 느낌으로 참 잘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강의의 팬이었는데 여기 와보니까 여기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이 부족한 사람을 또 원하시면 저는 어디든 가기는 하는데 사실 늘 자신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성현 박사님께서 항상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는 집에 살림만 하던 주부였기 때문에 어떤 활동들을 안 해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는 게 제일 무섭다 그랬더니 그 우리 박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강의가 잘하는 강의 같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니까 여쭤보죠. 그랬더니 박사님께서 뭐 논리정연하게 말 잘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때 그게 공감이 되고 그런 강의가 나는 제일 잘하는 강의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꾸며서 뭔가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너 얘기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자신감을 갖고 또 제 얘기는 제 얘기니까 할 수 있잖아요. 오늘도 역시나 저의 스토리 이제 어떻게 애터미를 만났고
그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또 일 진행해 가면서 생각 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사실 이 라인이 강사진이 완전 빵빵한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감히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 얘기를 통해서 작으나마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 '아 저런 분도 할 수 있구나. 그럼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아 저런 분은 저럴 때 저런 생각을 하고 버텨갔구나. 지금 내 이 힘든 부분이 다 그렇게 느껴가고 있는 거구나.' 하면서 조금 더 힘을 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문서 공유하면서 얘기해 볼 텐데, 어제 제가 강의를 했는데 온라인 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강사가 없어진 적이 어제 그랬어요. 그래서 제 얼굴도 뭐 안 보인다 그러고, 그래서 어제 굉장히 당황하면서 강의를 했는데, 혹시라도 하다가 제 모습이 안 보이거나 PPT 자료가 안 넘어가나 하면 얘기를 해 주세요. 강의하는데 방해될까 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저 혼자 막 하고 있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공유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세요? 네. 네네. 아. 네. 송은경이란 사람의 애터미의 스토리를 지금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송은경은 도대체 애터미를 어떻게 만났고 무슨 이유 때문에 이걸 선택했을까?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이게 뭐냐면, 우리 애터미 티켓을 보면 코로나가 오기 전에 본사에서 이제 이렇게 달마다 요일마다 이렇게 준비해 주셨던 세미나 그 스케줄표예요. 보면은 되게 많은 스케줄을 우리에게 이제 세미나들 우리에게 해줬었는데, 한 곳에 모였을 때 인원들이 거의 2,000명 이상씩 모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프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애터미 정보를 듣고 또 같이 공감하고 그 열정을 받고 이렇게 왔던 그런 세미나 모습인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저는 이때는 자리 구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막 불평불만하고,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되나, 파트너들은 와 있는데, 막 이런 거에 걱정하면서 이런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상황을 저희가 접할 수 없게 되니까, 그 상황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귀한 시간이었는지도 지나고 나니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대면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또 본사에서는 발빠르게 이렇게 온라인 세미나로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그 어느 곳보다 멋있는, 정말 대단한 이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해 주는데, 그래서 전에는 각 나라별로 했었지만 지금은 한 곳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모든 정보가 동시 통역을 통해서 전 세계에 지금 석세스 아카데미를 다 참석하면서 보고 있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 정보를 들어요. 근데 참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환경 속의 정보를 듣기는 듣는데, 어떤 사람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알아봤는데 그만두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이걸 붙들고 가서 결국 성공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 차이가 도대체 뭘까? 제가 그 고민들을 해봤는데 이 결론은 이거였어요. Why를 못 찾아서,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이게 나를 더,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건지,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미래의 내 준비를 위해서 내가 이걸 선택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마음속에 와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은 사실 저도 뭔가 일을 하고 성공하고 꿈을 생각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이제 애터미를 지인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애터미 화장품을 접하게 되면서 제가, 그냥 저는 평범한 주부였어요. 저희 남편이 교사였고, 교사가 안정적인 직업이긴 하지만 돈을 많이 갖다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했던 게 생활비 절약하는 거. 그래서 좀 소비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매대에 있는 제품들을
눈썰미가 있어서 이렇게 잘 꼬집어서 사는, 그래서 득템하는 그런 소비에 좀 이렇게 희열을 느끼면서 그렇게 샀던 것 같은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유방암 판정을 받으셔서 제가 그 치료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어머니한테 이제 저희 집에 와 계시면서 치료를 받으시면 어떻겠나, 직접 음식 하시기 힘드시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집으로 모셨는데 어머니가 그때 화장품이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지인분한테 화장품 주문을 했는데 그때 그분이 마침 애터미를 접하고 이제 막 애터미를 시작하고 계셨던 분이고, 어머니가 이제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해모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6종 화장품하고 이브닝 케어하고 이렇게 잔뜩 가지고 저희 집으로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저랑 어머니랑 앞에서 그분하고 그분의 스폰서하고 같이 이렇게 4명이 저희 거실에 앉아서 뉴스 동영상도 보여주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저희 집에서 벌어지게 된 거죠. 저희 어머니가 그 뉴스 동영상을 보시더니 나는 이 제품이 믿음이 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랑 병원에 항상 같이 다녔기 때문에 그 의사 선생님이 아무거나 건강기능식품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전 좀 불안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아니나 다를까 그거 영상을 보시더니 나 이거 사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또 저는 한편으로 그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이게 내 마음속에 이게 믿음이 가면 그게 독약이라도 약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또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좋아하시니까 이제 또 어머니 돈으로 산다는데 제가 또 사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가 해모임을 구매하시고 또 이 회사가 이상하게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래서 안심하고 뭔가 믿음이 갔는지 화장품도 그 전에 쓰시던 게 알로에맘 제품인데 그 제품을 안 사시고 나 이 화장품 살란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해모임을 사시고 이 6종 화장품과 이브닝 케어 이렇게 사시면서 저한테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보니까 이 제품 되게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너도 하나 오신 김에 사놔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화장품이 있었거든요. 산지 얼마 안 됐고. 근데 어머니 아시는 분 면전에서 이거 거절하기가 참 그래가지고, 그리고 가격을 들어보니까 또 제가 쓰던 것보다 저렴했고, 그래서 그냥 하나 사놨었어요. 근데 그게 인연이 돼서 지금 저를 만든 거예요. 어찌 보면은. 나중에 이제 가시면서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애터미로 바꿔 써봐. 생활비 절약될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제가 흘려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제품에 대한 체험이 제가 있었어요. 화장품이 다 떨어지고 이제 이걸 쓰기 시작했는데 한 3주 정도 썼을 때 피부톤이 맑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세수하면 왠지 예뻐 보이고 피부가 막 예뻐지는 것 같은 느낌. 뭔가 씻고 난 진짜 씻은 것 같은 상쾌함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면서 뭐지?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계속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화장품 때문인가 보다 이제 이런 결론을 내고 그러면 나 가격도 싼 게 내 피부를 이렇게 변화시킨다면 나 이제 화장품 떨어지면 이거 사서 써야지 이 생각을 딱 먹고 나니까 그분의 말이 또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가 절약이 된다고? 한번 내가 계산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저는 애터미를 만나고부터 참 제가 안 하던 행동들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돌아보니까 저랑 애터미랑 인연이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원래 좀 이렇게 계산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복잡한 거 싫어하고. 근데 이상하게 계산을 해보고 싶었어요. 얼마나 절약이 되나 한번 계산해볼까? 근데 이 기초는 사실 떨어지는 것들이 다 다르니까 이게 똑 떨어지는 어떤 계산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폼클렌징 고르는데 굉장히 좀 까다롭게 고르는 사람이고, 저희 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한 달에 1개 정도 소진하는 게 폼클렌징이었어요. 저희 4식구가 같이 쓰다 보니까 또 저희 남편은 운동하는 사람이라 폼클렌징으로 그 당시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닦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하나 정도 쓰니까 1년에 12개가 거의 이제 쓰게 되니까 그걸로 한번 계산을 해본 거예요. 제가 3만 원대의 제품을 쓰던 사람이 애터미 8,000원짜리로 바꿨으니까 폼 하나만 바꿨어도 20만 원 넘는 돈이 절약이 되는 게 제가 수치상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느끼는 순간 제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지금 제가 말 되게 많이 하죠. 저 원래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과 말 섞는 거 되게 어색해하고 못하고. 그런데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뭔가 좋은 게 있어도 막 소문내는 스타일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거는 제가 폼 하나 바꿨었는데 1년에 20만 원 넘는 돈이 절약되는 게 딱 나오니까 저랑 똑같이 폼클렌징 똑같은 거 쓰고 있는 우리 언니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언니한테 전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건데요. 애터미 일을 참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품에 대한 체험을 하고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느끼고 그 느낌 그대로를 주변 사람한테 전달했던 거죠. 사실 이걸 팔라고 했으면 저는 이 일을 아예 생각도 안 했고 전달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너무 이게 나한테 이익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나랑 똑같은 폼클렌징을 쓰고 있는 우리 언니한테 생활비 절약하게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이런 내성적인 사람도 당연하게 들더란 얘기죠. 자, 그렇게 하면서 한 명 한 명 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엄마, 교회 언니.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그때 같이 저랑 같이 이제 소비자가 된 거고, 해모임을 우리 어머니는 드시고 효과를 좀 보셨어요. 어떤 거였냐면 12번 12번 주사 치료를 하셨고 32번 방사선 치료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이게 할 때마다 물론 이제 젊으신 분들도 하죠. 백혈구 수치 검사를 이걸 감당할 수 있는지 몸이. 그래서 그게 되면 이제 치료를 진행하는데 한 번도 뒤로 밀어본 적이 없어요. 그 연세에도. 저희 교회에 암 환자 모임이 있어요. 같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서로 정보 나누는. 거기서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제일 많고 그런데 그분들이 젊은 분들도 다 있는데 이걸 이겨내 가는 모습을 제가 이제 보면 우리 어머니가 물론 힘드셨죠. 근데 부작용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잘 넘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어머니가 정말 이 제품을 알아봐서 복이 있다라는 생각도 나중에 하게 됐어요. 자, 저는 이제 제품에 대한 체험을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이 화장품을 통해서 소개하는 그 과정 속에 애터미 하시는 분들과 친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센터에 밥 해놨으니까 밥 먹으러 와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모르는 사람들하고 가서 막 밥 먹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제가 왜 센터에 가서 밥을 먹고 앉아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안 하던 행동들을 했지? 이런 생각. 오늘 아마 누군가 초청해서 나 이런 거 잘 듣는 거 싫어하는데 누가 와서 들어봐 해가지고 억지로 와서 앉아 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 계시면 그분은 저처럼 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으신 분이라는 거. 그래서 센터에 가서 밥을 먹고 나면 강사님이 항상 와 계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 태계원에 사는데 태계원에 아주 작은 센터 한 몇 명 앉지도 못하는 그런 센터에 3명인가 출근하고 있었어요. 근데 강사님을 모셔놓고 자리를 그렇게 비워놓으면 이제 예의가 아니니까 밥을 해놓고 좀 이렇게 긍정적인 소비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불러서 앉아서 밥 먹고 나서 자리 채워주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점점점 그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사시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여서 저는 이 일에 관심이 없었고 근데 저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나는 시간이 있으니까 저분이 그토록 원하는 자리 채워주는 역할을 내가 해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그냥 자리를 채워주는 그거를 이제 했던 것 같아요. 사업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듣고 집에 가고 듣고 집에 가고 듣고 이제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솔직히 그 강의들이. 내가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러던 중에 우연히 어느 날 우리 스폰서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 어제 그때가 금요일이었나 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제 원데이 세미나라는 걸 갔었는데 엉엉 울다 왔어. 울면서 갔다 왔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이제 신규 초청을 잘 못 하시는 거 이분. 열정이 있게 정말 열심히 사시는데 리듬 일을 하시는데 신규 초청이 그렇게 힘들었대요. 그날은 누군가가 같이 간다고 찰떡같이 약속을 해놓고 아침에 새벽에 문자 하나 띵 남기고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이분이 자리 욕심이 굉장히 많아서 새벽까지 가서 그 마당에다 차를 주차해놓고 인원을 세가면서 그렇게 자리를 확보했던 분이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갔는데 혼자 그 새벽길을 운전하고 가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대.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사람이 이렇게 안 붙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대. 서럽고. 그래서 울면서 갔다 왔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치? 그게 뭐라고. 제가 가서 옆에 앉아있어줄게 이러고 간 거예요. 세미나를. 그래서 원데이 세미나도 가게 되고 석세스 아카데미에 가게 된 게 결국 지금 제가 애터미의 그 Y를 찾게 된 그 시간이 결국 석세스 아카데미의 박한길 회장님을 만나게 돼요. 사실 그 전에 IPTV라는 게 있어요. 여기 좀 일 진행 오래 하신 분은 IPTV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IPTV에서 회장님 강의를 제가 들었었어요. 근데 그 똑같은 내용을 강의를 석세스 아카데미 현장에 가서 들었을 때 제 귀에 들어왔어요. 가서 석세스 아카데미 이게 내용들 프로그램들 다 좋았는데
저에게 가슴에 꽂히는 어떤 강의가 마지막 강의, 첫째 날 마지막 강의. 많은 분들이 그거 듣고 많이 변하시더라고요. 나의 인생 시나리오라는 강의를 하셨는데 거기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여기 이제 다 들으셨겠지만 애터미의 경영 목표 첫 번째는 고객의 성공이래요. 고객의 성공. 고객의 성공? 이윤 창출이 아니라? 근데 그 성공적인 삶을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한다.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곳으로 내가 번 돈을 골고루 흘려보내면서 사는 삶을 균형 잡힌 삶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균형 잡힌 삶을 살다 가는 게 결국은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한다. 애텀이라는 회사를 도구 삼아서 이 제품을 쓰는 모든 고객들이 이렇게 균형 잡힌 삶을 살다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듣고 있으면서 그냥 쏙 빠져들면서 와 멋있다. 와 이분은 무슨 생각을 갖고 이렇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냥 거기서 끝났어요. 멋있다. 그러면서 그냥 듣기 시작했는데 왜냐면 제가 생각이 굉장히 좁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애들, 우리 집 이렇게만 살았던 사람이라 멋있는 생각이긴 한데 나의 삶과 뭔가 적용시킬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그냥 그러고 끝나신 게 아니라 하나하나 항목별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들도 잘 사는 건 어떻게 살고 싶은지,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챙기고 싶은지 인생 시나리오를 쓰는 시간이 있다. 그걸 한번 써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잘 사는 부분, 사랑하는 부분 이렇게 설명하실 때 저는 이 사랑하는 부분에서 어떤 한마디가 저를 변하게 한 거예요. 어떤 얘기였냐면 여러분 부모님께 용돈 드릴 생각하지 말고 생활비를 책임질 생각을 해라. 그게 바로 여러분이 부자가 돼야 하는 이유다. 이 말씀이 제 가슴에 꽉 박히면서 갑자기 뜨거워졌어요. 그러면서 눈물이 났었어요. 왜 그랬냐면 사실 우리 스폰서님이 저의 이렇게 살아왔던 환경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생각으로 자라왔는지를 전혀 모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저를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환경에 집어넣어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스폰서의 역할인 것 같아요. 이 환경에 집어넣어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에게 와닿는 어떤 것 때문에 내 삶을 바꿔보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왜 이 말이 꽂혔냐면 저의 친정이 굉장히 못 살았어요. 아까 우리 그 뮤직비디오에 나왔잖아요. 사실 너무 리얼하게 잘 찍어갖고 사실 제가 이 리허설 할 때 노래를 못했어요. 눈물 흘리느라고. 제 스토리를 듣고 이렇게 또 이렇게 드라마처럼 꾸미셨더라고요. 저희가 3년 내리 이제 오이 농사를 망하고 빚을 내서 또 농사를 짓고 망하고 이 과정을 통해 많은 빚을 지으면서 거의 진짜 야반도주 하다시피 서울로 올라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서울로 올라왔을 때 저희 집이 주인집에 그 지하에 연탄재를 쌓아놓는 한켠에 조그마한 방이 있는데 방 바로 앞이 그냥 연탄재들이 막 쌓여있는 그런 곳이고 집을 내려가는 계단으로 내려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불 같은. 그래서 불을 켜야 낮에도 불을 켜야만 하는 이제 그런 곳에서 저희가 살게 되는데 6명이서 그 쪽방에서 살았어요. 바로 나오면 옆에 물을 쓸 수 있는 한켠에 거기다가 석유 골로를 놓고 그다음에 세면장 겸 부엌 겸 이렇게 쓰고 이제 그렇게 서울의 생활이 시작됐는데 엄마는 이제 농사짓다 올라오셨으니 뭐 기술도 없고 그래서 하신 게 이제 도움이죠. 도움. 파출부 하시고 아빠는 청소부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서울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살아가면서 돈이 없어서 서름당하는 것들을 많이 이제 보고 자라게 된 거죠. 월세를 제때 못 내서 혼나고 있는 엄마의 모습. 아빠는 청소부 이제 그 겨울에 나가서 일을 하니까 이 모세혈관이 다 터져 이 볼이 동상에 걸려갖고 막 그런 모습. 일하러 갔을 때 좀 안 좋은 일 있으면 이제 엄마랑 와서 아빠랑 얘기하면서 두 분이 부둥켜 안고 울면서 이제 막 그런 모습.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 자라가면서 되게 많이 했던 생각이 나 빨리 돈 벌어다 우리 엄마 갖다 주고 싶다. 돈 좀 벌어다 우리 엄마 좀 갖다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랐는데 그래서 제가 졸업을 하고
돈을 벌어다 엄마랑 아빠랑 같이 이렇게 생활을 좀 하면서 그러다 저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결혼하고 나니까 내가 같이 살면서 내 눈앞에 보일 때랑은 완전 다르더라고요. 내 삶이 있고 내 생활이 있고 아이 낳고 키우고 정신없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잊고 살았던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10년 만에 애터미가 저한테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제가 그냥 저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부모님의 집에 한 번도 안 가거나 한 거 아니죠. 지금 오늘도 어버이날이라서 친정에 가 계신 우리 이민정 스타님 계시듯이 이런 날, 생신날, 명절 때 늘 찾아뵙고 용돈 드리고 했지만 우리 엄마 아빠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회장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엄마 아빠를 한번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을 봤더니 정말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태였어요. 두 분이 이남 이녀 자녀들을 잘 키워내 보려고 열심히 사셨고 아이들 다 출가시키고 나니까 당신들은 나이가 들어버렸고 당신들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안 돼 있는 상태로 늙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뭔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 연세에도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상황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누구 한 분이라도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면 바로 그냥 마이너스로 되어지는 상황. 그 모습을 제가 그런 상태였는데 제가 그걸 인지 못하고 저는 좀 사는 게 여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결혼하고 집이 있었고 남편이 안정적인 직업이니까 제가 조금만 절약해서 쓰면 뭐 무리되지 않은 그냥 편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잊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강의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거기서 생각을 했죠. 왜 나한테 이 자리에 와서 이 얘기를 듣게 만드는 걸까? 나한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나한테 이거 듣게 한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걸 듣고 이걸 해결하라는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제가 그때 인생신뢰를 쓴 게 어떤 거였냐면 네, 생활비 드리려고 그랬는데 200만 원 써도 되는데 제가 좀 자존심이 있었는데 300만 원을 썼더라고요. 300만 원 드리기라고 턱하니 써놨고 그 다음에 아파트 사드리기를 써놨어요. 다른 거 이제 잘 사는 거 집은 만족이었고 집이 32평 아파트인데 그냥 제 생각의 크기가 내 식구 살기 딱 좋아 청소하기 딱 좋아 이 정도 생각이었으니까 집은 만족. 근데 현금은 뭐 얼만큼 쓰고 싶고 뭐 이런 건 썼더라고요. 근데 회장님이 그걸 인생신화를 쓰라고 한 이유가 여러분이 이 땅에 와서 잘 살다 가야 되고 하고 싶은 것들을 못 하고 가게 되면 여한이 남는다. 여한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쓰고 살아 행복하다는 걸 만들어 놓고 그거를 마음껏 하고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쭉 써봤을 때 다 이루기는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볼 때 너무 커 보여. 그래서 하나하나 줄이기 시작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차를 그때 무슨 그랜저를 썼어요. 마티즈 타고 다녔는데 제가 차를 몰라서 잘 사는 사람들이 타는 차가 뭐지? 그냥 생각났던 게 그랜저였어. 제가 지금 그랜저 타고 다녀요. 근데 제가 그 마티즈만 타다가 뭐 천국 간다고 뭐 별로 한이 맺힐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기부를 안 하고 천국 간다고 뭐 한이 맺히거나 그럴 사람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추려봤더니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요거는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걸 안 해드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천국을 가시면 마음이 아프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에서 우선순위를 이 두 가지를 잡고 저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걸 턱하니 2개 써놨는데 이것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제 왜냐면 아파트는 뭐 더군다나 더 그랬고 생활비 300만 원이 제가 이 일을 봤을 때 처음에는 파는 일 같고 영업 같아가지고 자신이 없었어요. 내 성격에 무슨 영업. 난 아쉬운 소리 못해. 죽어도 못해. 막 이런 사람이었어가지고 제가 적성에 맞는 일을 할 때도 사실 200만 원 이상 벌어본 적이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 직장 생활 하면서도. 근데 이 자신 없는 일로 내가 300만 원을 번다고?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생각을 참 잘 했던 게 뭐냐면 이거 300만 원 너무 커. 나 못하겠어가 아니라 300만 원 너무 크니까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라고 생각을 좁혀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정도는 내가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런 계획을 다시 잡아가지고 결국 이렇게 해서 성장하면 나중에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된 거죠. 그게 뭐였냐면 우리 엄마 월급을 만들자였어요. 이제 딸이다 보니까 엄마 생각이 좀 먼저 났던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을 좁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었냐면 우리 엄마도 여자로 태어났고 나도 여자로 태어났고 우리 어머니도 여자로 태어났는데 이 세 여자가 사는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외롭고 쓸쓸하고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경제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아버님이 너무 노후 준비를 잘 해놓고 가셔가지고 어머니가 마음껏 쓰시다 가셔도 될 만큼 잘 해놓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사시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뭔가 어려움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가전제품이 고장이 나면 아싸 새 거 쓸 수 있다 막 이런 거. 그런데 우리 엄마는 청소기 고장 나면 한숨을 푹 쉬는 이런 사람. 저는 이제 남편 덕에 살림만 하는 재미를 느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우리 엄마는 제가 엄마라고 이렇게 인지될 때부터 그 전부터 그랬겠죠. 일만 하셨어요. 내가 건강한 몸으로 놀면 뭐하나 이렇게 해서 일한 게 아니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는 생존을 위한 일을 평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우리 엄마가 이렇게 일만 하다가 돌아가시면 마음이 아프겠다.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린 게 우리 엄마 월급을 내가 만들어서 주고 우리 엄마도 살림만 이렇게 좀 하다가 사시는 삶을 좀 사시다가 그래도 보내드리면 내가 조금 덜 한이 맺히지 않겠나 이 생각으로 좁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텀에서 첫 번째 목표가 우리 엄마 월급 70만 원. 그때 저희 엄마가 공사 현장 또 무슨 아파트 공사 현장 이런 데 다니면서 이런 카 있어요. 주황색 이게 이제 자재 올라가는 그 엘리베이터 같은 건데 이건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최근에 저희 주변에 지금 아파트들이 막 생겨가지고 그걸 찍어 놓은 건데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지 않았어요. 사방이 뚫려 있고 정말 그 레일 하나에 달랑달랑 매달려서 20 몇 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제가 엄마 선풍기 갖다 드리러 한번 갔다가 한번 같이 타고 올라갔다 와본 적이 있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 하루 종일 덜덜 떨면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오면 이제 녹초가 되시는 거죠.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다음날 그 자리를 또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벌었던 돈이 7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빨리 만들어 가지고 우리 엄마 일을 그만두게 해야겠다라는 첫 번째 목표를 갖게 돼요. 제가 몇 명 되지 않은 소비자 가지고 6만 얼마, 7만 얼마 이렇게 타봤기 때문에 이거는 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열심히 하게 되면 소비자 지금보다 100배 정도 늘리는데 뭐 2년, 3년 걸린다 해도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100배 늘려지겠지. 그러면 수당이 한 70만 원 정도 나오겠지. 보상 플랜도 제대로 이해 안 된 상태였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였어요.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는 이 목표를 갖고 뛰기 시작했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죠. 전에는 내가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듣고 집에 가도 됐는데 가면 돼요, 안 돼요, 이제. 내 목표가 있으니까.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근데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제가 스폰서님한테 이제 상의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인맥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교회 다니니까 인맥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몇몇 언니들하고만 친하게만 지냈고 다른 사람들하고 말을 잘 안 섞었거든요. 저는 그게 편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몇몇 언니들 친했던 언니를 가입시키고 나니까 아무도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인맥도 없다. 근데 나 이거 엄마 월급 70만 원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내 성격도 내성적이에요. 파는 거 못해요. 이런 고민들을 이제 같이 상담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스폰서님이 저한테 그러면 나랑 같이 모르는 상가라도 한번 가보자. 이러고서 우리가 이제 화장품 세트, 이브닝 세트, 선크림 해가지고 이제 11가지를 홍보용으로 6세트를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6세트를 써볼 대상자를 찾아내지 않으면 집에 가지 말자. 이런 목표를 갖고 이제 같이 막 다녔던 거예요. 너무 추웠어요. 근데 잡상인 취급받고 싶지 않아서 정장 입고 치마 입고 이렇게 다녔는데 막 종아리가 아리는 듯한 그런 추위를 이제 그리고 걸어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이제 그렇게 하고 다니다가 어느 날 소금도 맞은 적이 있어요. 모르는 상가에 이제 그
5시인가 4시인가 그쯤에 이제 곱창집에 들어갔는데 설명을 하는데 별로 듣지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꿋꿋하게 설명하고 나오는 저희 뒤에다 대고 왕소금을 뿌리더라고요. 개시 전에 잡상인이 들어왔다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미신을 믿는 분이었나 봐요. 제가 그 전에 이제 다니면서 이제 애터미 나 해라고 얘기도 잘 못했지만 용기를 내서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몇몇 분들이 전화를 안 받고 갑자기 모임에 가면 나만 소외되는 것 같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제가 그걸 꾹꾹 누르면서 잘 버텨왔는데 소금을 탁 맞으니까 갑자기 제정신이 확 돌아온 거예요. 회장님이 제정신 돌아오면 성공 못한다 그랬죠. 제가 나 이거 못하겠어요. 그리고 집에 가버렸어요. 그날. 정말 집에 가서 많이 울었는데 그때 저희 스폰서님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다시 나갔으니까. 제가 집에 와서 엉엉 울면서 이제 한참을 울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막 친구들이 갑자기 전화를 안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막 폭발한 거예요. 꾹꾹 눌러 참고 있던 것들이. 그러니까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엉엉 하면서. 근데 울고 나니까 이제 기운이 쭉 빠져서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가슴속에서 울리는 소리가 너 뭐 때문에 애터미 한다고 돌아다녔냐. 그때 제가 생각났던 게 엄마 월급 만들어 드린다며. 그 지긋지긋한 일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그렇게 다녀놓고 겨우 소금 한번 맞았다고 깨갱해서 집에 와서 울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그렇게 엄마를 보내고 나면 내가 아무리 나중에 잘 돼도 가슴 한켠에 마음이 아픈 게 계속 남아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제가 센터로 나가게 돼요. 그 뒤로도 뭐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가슴에 꽉 붙들고 다니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애터미의 그 시스템의 능력이 제 조직 안에 작동을 하는 거예요. 제품력 때문에 소비자는 계속 늘어났고 그 소비자들 중에서 소개해준 사람도 생기고 함께 하겠다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 버텨가는 기간이 필요했지만 그걸 잘 버텨내고 나니까 이 시스템 능력에 의해서 제 조직이 성장되는 걸 제가 느끼면서 수당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한 시점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러면서 제가 오토 판매사가 이제 넘어가게 되고 오토 판매사가 약간 넘치는 그 시기에 제가 한번 또 결단을 해요. 처음엔 사실 돈이 많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 아니니까 바로바로 제가 70만 원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토 판매사가 조금 넘치는 오토 판매사가 됐을 때 빨리 엄마를 일 그만두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제 성격을 너무 잘 알아서 저는 항상 벼랑 끝에 세워놔야 돼요. 그러면 한없이 편하게 가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제가 내뱉어 버렸어요. 말을. 엄마 내가 앞으로 한 달에 50만 원씩 드릴 테니까 일 그만두자. 70만 원 받지만 왔다 갔다 교통비 안 든다고 생각하고 점심값 안 든다고 생각하면 50만 원으로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내뱉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는 저의 말을 믿고 어떻게 했을까요? 일을 그만둬 버렸어.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저를 집어넣은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제가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 엄마 월급 드려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그만뒀다 다시 가면 우리 엄마의 상실감이 또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여러분 오토 판매사 지금 살짝 넘치는 오토 판매사 어떤 사정인지 아시죠? 막 돈이 남지 않잖아요. 많이 경비도 더 들어가고 또 파트너 나오니까 그 상황에서 저를 또 벼랑 끝에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선택한 이유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는 그걸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고 나서 그 다음 내가 허리띠 쫄라매고 사는 건 이제 내 몫이야. 이렇게 하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리더스 클럽을 들어가게 됐어요. 리더스 클럽에 들어갔는데 억대 연봉자라고 하는데 제가 한 달에 엄마 월급 50만 원 드린다는 게 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 와 이러는데 제 마음속에 양심이 계속 또 뭔가 이렇게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그때 저를 벼랑 끝에 세워요. 뭐라 그랬냐면 엄마 내가 앞으로 주급으로 50만 원 드릴게요 라고 내뱉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화요일마다 50만 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지켜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당이 화요일 날 들어오면 아무 생각 안 하고 50만 원을 엄마 계좌로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사는 건 이제 네 몫이야.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거 드리고 나서도 막 굶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오고 그 다음은 어떻게 했냐면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또 제가 리더스 클럽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2015년도에 들어갔거든요. 2014년도부터 제가 노래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제 수입이 한 700만 원 정도 됐나? 그랬는데 박사님이 월천댁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저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 아직 월천댁 아닌데. 박사님이 저 공식적인 자리에서 왜 거짓말을 하시지? 근데 그거에 살짝 제가 좀 고리타분하거든요. 보수적이라. 그런 거 좀 못해요. 나중에 될 건데요라고 지금 허풍 떠는 자체가 제가 너무 싫어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박사님을 거짓말쟁이로 시키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2014년도부터 목표를 이제 4월부터 시작했으니까 6월은 너무 늦었고 6월부터 이제 하반기에 제가 목표를 갖고 안 되겠다. 내가 리더스 들어가야겠다 하고 그때부터 목표를 갖고 해서 2015년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최근에 제가 그 로얄 리더스 클럽 입성했다고 3월에 문자를 받았으니까 한참 동안 리더스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스물스물 어떤 생각이 드냐면 200만 원 정도 드리면 됐지 뭐 이 마음을 자꾸 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근데 제가 저희 파트너들하고 인생 시나리오를 나눌 때 300만 원이 거기 찍혀 있거든요. 금액이 정확하게. 근데 제가 또 한켠 생각했을 때 내가 인생 시나리오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파트너들이 그걸 보고 따라 할 텐데 그게 될 수 있다는 걸 내가 보여줘야 그분들도 희망을 갖고 그렇게 해 나갈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안 되겠다. 내가 또 한 번 결심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19년도 1월 달부터 제가 2018년도를 마감하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내년부터 그 인생 시나리오 첫 번째 생활비 300만 원 드리는 걸 완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19년 1월부터 몰라 일주일에 80만 원씩 그냥 드려. 그러고서 엄마한테 바로 말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는 이제 80만 원 주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일주일에 우리 주급이 들어오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금을 해요. 그러면 4주면 320, 5주면 400만 원. 그래서 저희 엄마는 5주 있는 달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렇게 하니까 제 인생 시나리오 우선순위로 뒀던 그 생활비 드리는 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아파트를 사드린다고 했던 거는 제가 아파트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저희 엄마가 지나가는 말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유 나도 아파트라는 곳에 한번 살다가 죽고 싶다. 죽기는 왜 죽어 근데. 그런 말씀을 지나가는 말로 하는데 가슴이 좀 아팠어요. 내가 지금 아파트에 난 살고 있고 주변을 돌아보면 아파트 천지인데 그 천지 널려있는 그 아파트에 아무도 빈 곳이 없는데 우리 엄마는 그 많은 사람 들어가서 사는 저 아파트가 평생의 소원이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를 사놨었어요. 자, 이제 제 첫 번째 인생 시나리오 우선순위 1번은 이루어졌는데 아파트는 사실 제가 집을 제 스스로 장만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저희 친정 부모님들 집을 사본 적이 없고 저는 결혼했을 때 바로 집이 있었으니까 이제 시댁이 사줬으니까 제가 주관해서 뭔가를 해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5억, 6억 되는 아파트를 내가 산다. 그러면 그 돈을 현금으로 모아서 가지고 가서 사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고 생각을 했죠. 내가 그 돈이 없는데. 근데 어느 날부턴가 우리 엄마가 아빠가 한 곳 한 곳 아픈 곳이 생기는 거예요. 수술하게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 우리 엄마 아빠가 기다려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아파서 병들어서 누워있을 때 아파트로 들어가면 뭐하나 이 생각이 이제 들면서 고민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저기 아프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사실 그 돈은 없었지만 그냥 작은 움직임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주변에 그 부동산들을 돌면서 시세라도 한번 알아봐야겠다. 이러고서 돌아다니는 과정에 대출받아서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 대출 이자를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게 작은 돈은 아닌데 내가 조금 더 허리띠 쫄라매면 될 정도의 금액이더라고요. 내가 이걸 알았으면 진작에 엄마를 아파트에 들여보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로 추진했어요. 작년 2월에 아파트에 이사를 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아빠가. 집을 잠깐 보여드릴 건데 이 집이 제가 이제 서울에 그 굴 같은 집에 살다가 아빠 직장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6학년 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양주시 태계원으로 이사를 하게 돼요. 그때부터 작년 2월까지 이 빌라에서 살았어요. 이 빌라의 구조가 1층에 지하 방 하나, 2층에 지하 방 하나 이렇게 딸려 있어요. 구조가. 저희는 지상에 살았던 게 아니라 이 지하로 이사를 온 거예요. 구조를 잠깐 보면 이렇게 호수마다 지하가 방 하나씩 딸려 있고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공동 부엌이에요. 이게 공동 부엌, 같이 쓰는 부엌. 그렇게 해서 방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있는데 이 부엌을 같이 쓰면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고 밖에 그 놀이터에 있는 공동 화장실이 이제 우리의 화장실이 되는 거고 이렇게 살았어요. 이게 제가 그 전에 살던 방은 제가 찍어놓지 못했어 갖고 이사 나오면서 저희가 3층에 살았거든요. 작년 2월 달까지 그 지하의 방을 이제 찍어 놓은 거예요. 지금 거의 사람은 몇 명 안 살더라고요. 창고로 써요. 창고. 창고를 쓰다 보니까 이게 곰팡이도 슬고 아무튼 깨끗하게 해놓고 살았겠죠. 이런 곳에서 저희가 살게 되고 또 언니 오빠가 같이 돈을 벌고 이러다 보니까 방 옆에 한 칸 또 얻고 옆에 한 칸 또 얻고 이래가지고 그냥 그 지하의 전층을 또 우리가 쓰게 되고 그러다가 조금 더 이제 해서 이제 위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3층에서 최근까지 사시다가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저희 엄마가 들어가서 사시는 아파트예요. 해가 너무 잘 들고 집 분위기가 환해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거 새 아파트도 아니에요. 그런데 해가 잘 들어서 화초 키우는데 너무 좋고 그냥 일단 들어가면 밝은 기운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아빠랑 이제 이사를 해서 들어가 사시게 할 수 있었다는 게 큰 것도 아니에요. 32평 아파트. 근데 제가 이 집으로 이사 가는 날 애터미를 하고 가장 희열을 느꼈던 날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이제 사시간 제가 이 사진들을 보고 엄마 집에 이렇게 가서 보면서 야, 송은경 너 진짜 잘 버텼다. 대견하다. 느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딸이 됐다는 게 다 이게 뭐 누구 덕분이에요. 애터미 덕분이지.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본부장 승급했을 때 부모님과 같이 이제 해외여행을 갔었고, 제가 국장 승급했을 때는 저희 어머님이 칠순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칠순인가? 그랬어서 같이 어머니랑 갔어요. 근데 이제 본부장 승급 때는 우리 엄마 아빠를 이제 모시고 갔는데, 이때 70세가 훌쩍 넘은 상태의 우리 엄마 아빠인데, 여권을 처음 만드셨어요. 평생의 여권을 처음 이 연세에 만드신 거예요. 그것도 참 짠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근데 사실 저도 국장 여행 때 해외 처음 나간 거거든요. 국장 여행 때. 국내 여행은커녕 해외여행은 뭐 생각도 못하고 이렇게 사셨었는데 본부장 승급했다고 본사에서 너무 대접도 잘해주고 완벽하게 갖춰준 곳에 대우받으면서 이렇게 그 예쁜 바닥 두 분이 손잡고 거닐면서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정말 평범한 주부로 살았던 제가 이 두 가지 일만 지금 해결했는데도 제 생각에는 정말 엄청난 일을 내가 해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일들을 제가 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게 첫 번째는 뭔 것 같냐면 해야겠다는 생각이에요. 해야겠다는 생각을 제 머릿속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 덕분에 내가 움직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해봐야겠다. 우리 엄마 월급을 만들어서 일에서 해방시켜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또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본사의 시스템 자체가 받쳐주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버텨가는 어떤 지점까지 버티는 힘은 내가 갖고 있어야 되지만 그 이상부터는 이 시스템의 힘이
그걸 받쳐주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저라는 평범한 사람이 성장해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은 보상 플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은 안 할게요. 여기는 강의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조건들 때문에 평범한 제가 이런 자리에 올 수 있고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참 감사했어요. 이때 이런 모든 기회들이 뭐 가입비 없이 진입비 없이 일을 시작하고 있을 수 있는 부분들, 단계도 안 자르고 나라도 안 따지고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 두 줄 안에 막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나라 사람들이 거기서 필요한 물건 칫솔 사고 이런 것들 내 일당을 올려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저한테만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애터미 회원에 가입되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이고 기회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내가 해야 될 거는 내가 이걸 도구 삼아서 내 삶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게 뭔지 그거를 찾아서 아까 그 Y를 찾아서 그걸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걸 하고 싶다라고 간절함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그 간절함의 힘으로 내가 버텨가다 보면 그 다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은 시스템의 능력이다. 근데 보면은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회장님 강의를 듣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저런 어떤 분들의 스토리를 듣거나 강의를 듣거나 해서 내가 찾은 것도 있겠지. 찾은 분들이 이제 계시겠지만 되게 평탄하게 사시는 분들을 잘 못 찾는 것 같아요.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위기의식을 조금 느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내가 위기가 안 느껴지지만 박사님이 안불멍이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정말 잘 편안하게 있을 때 위기를 늘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억지로라도 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해봐. 지금 현재 내가 누군가가 돈을 벌어주고 있다거나 지금 현재 나에게 수입이 들어오는 것들이 어떤 현상에 의해서 단절이 된다고 했을 때 내 삶은 어떻게 변할까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것들을 내가 생각하고 느껴졌을 때에 이걸 통해 내가 그걸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 자체도 들 테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 없으세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거에 해당되는 분 없으세요? 내 남편이 은퇴가 얼마 안 남았어. 평생 나한테 벌어다 줬는데 은퇴하고 나서 또 나한테 돈을 벌어다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 혹시 계시나요? 연금이 있는 분들은 그나마 좀 난데 저희 남편이 교사다 보니까 주변에 은퇴하셔서 연금 받고 계시는 분들 꽤 있는데요. 완전 삶이 달라져요. 경조사를 걱정하시더라고요. 사시면서. 그리고 하루의 생활이 산에 갔다 오고 이러다 보면 정말 무력해서 맨날 술 드시고 뭐 할 거 없나 이렇게 무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 그리고 돈이 여유가 없어요. 저는 이제 벌 때는 그래도 좀 더 벌었었기 때문에 연금이 그렇게 막 만족스러울 만큼 나한테 주지 않기 때문에 생활 수준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모습을 주변에서 보게 돼요. 근데 이 연금 있는 분들도 그런데 없는 분들은 사실 퇴직금 하나 갖고 남은 생을 살아야 되는데 60세 넘어서 은퇴하면 정년퇴임하면 청년이잖아요. 청년. 그죠? 그러니까 놀 수가 없으니까 그 돈 가지고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는 분들이 훨씬 많고 그러다 보니까 평생 모았던 퇴직금 자체가 없어져 버려서 갑자기 에너지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그런 사람들도 주변에 보게 되고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 은퇴 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취직 안 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장사하는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월세 못 내가지고 문은 닫으라고 해도 월세는 내야 되잖아요. 그죠? 저희 남편 친구분 아는 분이 수억의 돈을 들여서 스크린 골프장을 만들었어요. 타이밍이 참 안 좋았어요. 잘 해놓고 갑자기 문을 닫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거기 월세가 1,8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매달 1,800이 계속 마이너스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분은 자본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쬐그만한 장사하시는 분들도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계속 마이너스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또 오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럼 이걸 우리가 한번 경험했으면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럴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 이러고 있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알려주셔야 돼 이제는. 못 알아듣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알아들을 때까지 가서 얘기해 주시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거 퇴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
회사가 어려워졌는데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맞나 고민하는 분들 꽤 많아요. 저희 이제 그 파트너분들, 남편분들도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노후 준비도 못했는데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사는 거 싫지 않으세요? 이런 고민하고 있는 분들 계시다니까요. 그런 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자신감 있게 아니면은 자신이 없어서 말 못하고 그냥 나중에 말씀드려야지 하고 지나가는 그분들이 내가 용기를 내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어떤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얘기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그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거니까. 이런 걸 보면은 진짜 서민이 애터미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자본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는 일. 애터미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기는 없나요? 직급 도전하라 그러면 나 돈 없어요부터 나오는 분 있거든요. 여러분 있잖아요. 초기 사업 때는 돈이 없는 게 나아요. 돈이 있으면 돈 까먹기 쉽고 근데 내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면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거든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으로 뛰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돈으로 직급 가서 소비자 많이 탄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데 우리가 무슨 직급 자격증 따려고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애터미의 임페리얼 마스터 내가 자격증 따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닌 거잖아요. 그 후에 진정한 내 연금성 소득을 내가 탄탄하게 만드는 그게 최종 목표인 거고 그 지속적인 소득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정말 저희 파트너분들도 봤을 때 돈이 없어서 몸으로 뛸 수밖에 없는 볼 때는 처절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분의 조직이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훨씬 성장이 탄탄하게 잘 되어지는 모습을 봐요.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 자본 없이 할 수 있어요. 우리 임병구 단장님도 돈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게 뭐였냐면 당장 나한테 현금 줄 사람한테만 팔고 다니셨잖아요. 그 방법을 찾는 건 나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못해, 뭐 때문에 못해라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진짜 우리 합력성선 스토리 선 그 영상들을 활용해서 소비자들에게 한번 들려드려 보세요. 저희 팀이 지금 그걸 하고 있거든요. 소비자 그룹 방에 이제 프로모션을 계속 걸어가지고 협력성선 스토리를 듣고 댓글 달기 그거를 들으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한 확신,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생산자와 애터미와 어떻게 서로 협력해서 이 제품들을 만들어 가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게 해서 애터미에 이제 런칭이 되어지면 누군가에 의해서 소비자가 내가 여기 회원이 돼서 쓰면서 이 좋은 것들을 저처럼 소개하는 상황.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좋은 정보들을 알려줬을 때 나에게 소득이 생기는. 그 소개받은 그 사람도 써보고 느낌이 좋은 이런 것들을 전달했을 때 그 사람도 소득이 되어지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진짜 거저줘서 못 알아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때론 드는 것 같아요. 시대 흐름에도 참 잘 맞는 애터미 이 도구. 그다음에 우리 코로나 위기에도 사람들이 생활 필수품 사재기 했으면 했지 안 쓰진 않았잖아요. 그죠? 온라인으로 변해가는 이런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도 애터미가 점점 성장하는 모습. 그 안에서 또 소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소득으로 연결되어지는 소비자들이 지금 너무 힘든데 제품 좋고 싸서 선택했던 애터미 내가 자랑을 했더니 그 또 힘든 부분을 또 채워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들 앞으로 시대 흐름에도 굉장히 잘 맞는 일이라는 거 유일하게 저는 이제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고 있고 이미 도래했다 이런 얘기들 막 듣고 어떻게 변해갈 거다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답답하긴 하거든요. 막막하고 어떤 상황이 올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내가 미래에 대해서 뭘 준비해야 돼? 아무 얘기도 못 해주겠어요. 어떻게 변할지 잘 몰라서. 물론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내가 그 자리에 가 있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을 알고 시작한 건 아닌데 진짜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 게 시대가 아무리 변해가도 사람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한 생필품을 쓰고 소비하고 이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 소득은 어디 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안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어떤 소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을 듣고 내가 Y를 찾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찾아내고 뭘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갖게 되면 이게 우리가 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꿈의 크기, 그 다음에 이 꿈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간절함의 크기, 그 크기에 따라 선택은 했는데 끝까지 못 가는 그런 부분이 결국 간절함의 크기가 작거나 꿈의 크기가 작았을 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일을 진행하다 보면 부정적인 시선의 웅덩이도 만나고 거절하는 그런 웅덩이도 만나고 자존심 상하는 것들도 만나게 되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웅덩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 꿈에 대한 간절함의 크기가 작으면 이런 웅덩이를 만났을 때 턱턱 걸리게 되고 결국 큰 웅덩이를 만나면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집에 가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으려고 하면 이 꿈의 간절함을 크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일 진행해 가면서 굴러갈 때 이런 웅덩이를 안 만날 수는 없겠지만 이걸 잘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이 꿈의 크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웅덩이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1월 하반기에 승급을 했는데 4월 달에 승급식을 하다 보니까 2021년 전반기에 계속 축하를 받고 있어요. 계속 신규 총장 같아 막. 제가 이제 로얄 마스터 도전하는 스토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 건데요. 제가 리더스 클럽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 우리에게 오면서 제자리 걸음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안에서 성장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근데 이제 제가 이러고 있을 때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이제 계속 제 마음속에 있었지만 제가 용기를 못 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리더스 클럽 이상 그러니까 1억 이상 연봉자 이상 되는 그 에터미언즈 그 워크숍에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셨었냐면 한번 그 직급에 대한 어떤 집계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오고 나서 도전하는 그러니까 신규로 직급 도전을 해내는 분들이 없고 별로 유지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 집계를 보면서 그때 어떤 분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경영진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수입이 되니까 그나마 좀 낫지만 여러분들 하위에 몇 단계만 내려가도 굶고 있다. 여러분이 목표를 갖고 자꾸 뛰어줘야 파트너들에게 목표가 생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거기에서 결론을 냈어요. 계속 고민하고 있던 부분들을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선포를 했어요. 나 언제 총장 도전하겠습니다. 코로나 총장 한번 돼봅시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언제 유지가 들어가야 되고 어디 유지가 되고 언제 도전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니까 제가 제 계보도를 쫙 리더분들한테 그려드리고 그랬더니 각자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해야겠구나를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되게 제가 혼자 걱정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결국 파트너들은 그러니까 리더가 뭔가를 제시해 주길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정체되고 있던 이 조직이 갑자기 생기가 돌아요. 다 리더분들이 목표를 잡고 어떻게 하고 그럼 그때 내가 유지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막 얘기가 나오면서 같이 조율해가고 유지하고 도전한 이 과정 중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제가 좀 느껴졌던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사업자분들도 계시니까 조율하는 과정 중에 도대체 누구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스폰서 때문에 여기 와서 있는 사람 같은 내 파트너 때문에 내 인생을 희생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율해가 물론 생각이 나중에 다 바뀌긴 했지만 결국 여러분은 이 안에서 내 꿈을 이루려고 와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다 내 사업을 주관해서 해야 되는 자영업자들이에요. 그죠? 누구의 일을 대신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계속 불평불만이 나오죠. 왜냐면 왜 저걸 해서 나를 힘들게 그런데 내가 목표를 갖고 딱 이게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 안에 서로의 계획이 겹쳐가면 함께 하면 조금 쉽잖아요. 그럼 얼마나 땡큐예요 그게.
그런 부분들. 내 계획이 없으니까 계속 끌려가는 입장에서는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뭔가 자꾸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부담 주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는 이제 그런 상황들도 있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진짜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 때문에 하면 누구 다른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내 인생을 그 사람들 사업하는데 지금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내 인생을 버리고 계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누가 해줄 수 있을까요? 내 꿈을 이루려고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을까요? 이상현 박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강의 시간에. 이건 뭐 성경에도 나오고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죠? 근데 내가 내 노력을 하지 않는데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나에게 도움의 손길이 오지 않아요. 그 박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자신을 도우려고 노력하는 게 하늘에 닿았을 때 나에게 도움의 손길이 온다 그랬어요. 근데 나는 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이 왜 없어서 난 성공을 못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도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꿈은 여러분이 먼저 하려고 이루려고 간절하게 내 스스로가 날 도와가면서 일을 하면 그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파트너분 다 계시죠?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을 돕고 싶은가? 제가 이번에 총장 갈 때 우리 총장 가려면 본부장 두 분 계시면 되잖아요. 근데 세 분이 가셨어요. 세 분이 가셨고 대실적은 이제 직급이 잘 만들어졌고 근데 말썽은 대실적이 되게 많이 있었어. 원래 그런가 봐요. 근데 제 소실적에 있는 어떤 분의 얘기를 잠깐 나누고 싶어요. 사실 두 분은 정해져서 이제 왜냐면 제가 이제 막 여유 있게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두 분이 가시면 이제 좀 이제 구도가 괜찮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다 했는데 제가 전체 그림을 그렸을 때 그 왼쪽에 우측에 있는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국장님이. 저는 총장님이 총장 갈 때 반드시 본부장이 되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그래서 그러면 그 사기를 꺾을 수는 없잖아요. 열정을 갖고 막 와서 이제 해보겠다고. 왜냐하면 그분이 계보들 봤을 때 약간 위기의식을 느꼈나 봐요. 내가 여기에 달랑달랑 붙어있는 사람인 거지. 내가 여기서 뭔가 열정을 부리고 저기를 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 팀들이 도태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밤새 생각하고 저를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면 한번 우리 계보들 한번 그려보자. 그래서 그림을 쫙 그렸어요. 그런데 빈 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빈 자리가 너무 많으니까 이분이 스스로 갑자기 이렇게 힘이 빠지더니 아 이번에는 힘들겠네요. 저는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 바로 위에 이제 본부장 가시기로 정해졌던 분, 그분이 본부장은 될 수 있도록 나도 유지를 하고 내 파트너 한 분은 되어질 수 있게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끝까지 포기는 하지 말고 한번 끝까지 해보자. 뭐 지금 비어있지만 열심히 찾다 보면 또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이분이 그 말 한마디에 힘을 얻는 거예요. 그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더니 그럼 우리 리더들하고 같이 얘기해서 한번 또 해볼게요. 그러더니 가셨어요. 근데 리더들 다 이제 중간 리더분들하고 모여가지고 우리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게 희망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냐. 그러면서 그 리더분들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사람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자고 있던 그 소비자들에게 가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빈 곳에 가서 찾아낸 사람들을 계속 와서 미팅하면서 여기 사람 찾았어요. 여기 한다 그랬어요. 막 이런 과정들을 저에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와서 계보도를 저한테 그렸을 때 솔직히 제 마음속에 아 이게 될까? 말은 그렇게 해줬지만 가능할까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그 팀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갔냐면요. 이렇게 뭉치는 팀이라면 내가 진짜 막말로 총장 수당 다 부어서라도 이 사람들은 키워내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바뀌어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제가 총장 수당을 다 쏟아부어서 키운 건 간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결국은요. 그분들이 거의 다 찾아서 갔어요. 거의 다 찾아서 갔고 가장 팀워크가 잘 맞춰서 가졌어요.
정말 전 처음 봤어요. 그런 분들. 어떻게 갔냐면 그 밑에 이제 국장 가시는 분들이 이 형제 라인끼리 계속 줌 미팅을 하면서 이 본부장 수당 한 번이라도 더 받게 하려고 표를 다 짜가지고 그 정말 이렇게 저기 뭐죠? 프레시아웃 때는 PB 없이 그걸 다 자기네끼리 형제 라인끼리 다 맞춰가지고 이때 드세요. 이때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드세요. 그거를 매일매일 하면서 그걸 맞춰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이게 팀워크로 가는 게 맞는 거구나. 사람이 많은 팀들도 그걸 못 만들어내는 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 여러분 파트너 그런 분들 오면 좋겠죠. 그죠? 그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그런 분들 돕고 싶겠죠. 그러면 내가 그런 파트너가 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이번 총장 스피치 총장 가면서 느꼈던 거. 그래서 되게 참 가고 나서도 참 잘 갔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줬던 감사한 파트너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총장을 목표를 던지고 저라고 갈등이 없었을까요? 이걸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냥 멈출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두렵기도 하고 괜히 막 힘들어하는 파트너들 보면 내가 괜히 한다 그래가지고 이 파트너들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들이 계속 들어요. 스폰서도. 그런데 그때 저에게 힘을 줬던 사람이 스폰서가 아니라 파트너들이었어요. 정말 대시적에 있는 정말 많이 도와주지도 못했던 마음만 늘 주고 있었던 그 파트너들이 우리가 여기서 받쳐줄 테니까 반드시 하세요. 우리 센터에 총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센터에 로얄리더스 클럽 한 명은 있어야 돼요. 막 이러면서 저에게 이쪽 신경 안 쓰게 우리가 잘 해볼 테니까 그 탑 리더가 그랬어요. 대실적의 탑 리더. 해볼 테니까 저쪽 잘 맞춰가지고 이번에 우리 반드시 가야 돼. 반드시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제가 또 마음을 다시 다잡게 돼요. 이렇게 해서 1월 하반기에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갈 수 있어서 다른 데서 볼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제 라인을 이렇게 봤을 때 진짜 아름다운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여러분 꼭 스폰서만 파트너에게 용기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파트너도 스폰서에게 때론 용기를 주는 말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감정을 읽는 기계를 누군가가 개발을 해서 식물에 연결을 해놓고 이 식물에게 물을 줬대요. 그랬더니 이 식물이 감정 표현을 하더래. 아, 행복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식물을 보면서 행동하지 않고 생각만 했어요. 뭐라고? 이 식물을 한번 태워보면 어떻게 될까?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감정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누군가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생각의 힘. 내가 좋은 생각을 하든 나쁜 생각을 하든 그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힘이 생겨서 그걸 가장 먼저 적용을 받는 게 누구라고요? 나. 내가 제일 먼저 적용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은 힘이 있어서 내가 조용하게 나만 생각했지만 주변에 퍼진다는 거죠. 그럼 어떤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 이래서 맨날 강조하잖아요. 긍정적인 생각,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지금 볼 때는 막막해 보이지만 한번 해봐요. 까짓 거. 뭐 되든 안 되든 뭐 죽기 살기로 하면 안 되겠어. 이런 어떤 그런 생각들의 기운이 차츰차츰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들썩들썩하면서 그 일을 해내는 일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잠깐 하는 생각들도 섣불리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찾고 하면 부정적인 기운이 계속 돌겠죠. 여러분 그렇게 원하세요? 아니죠. 네. 그러면 내가 하는 생각부터 긍정적이고 재밌고 행복하고 신나는 생각들을 해야 내가 먼저 그게 적용이 받고 내 주변에 있는 파트너나 그런 분들에게 점점점 퍼져나가더라.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의 꿈을 내 가슴에 품고 감히 실패할 용기를 한번 가져보세요. 실패가 아니죠. 실패할까봐 도전 안 하는 게 100%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하면 어때요? 감히 실패할 용기를 한번 가져보세요. 내 꿈을 이루려고 도전해보는 여러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걸 기회로 삼는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기회가 뭘까를 자꾸 찾다 보면 그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좋은 생각 하시면서 앞으로 환경이 나를 자꾸 붙들려고 해도 그걸 이겨내면서 나의 기회로 삼으면서 점점점 여러분들의 꿈을 이뤄가는 여러분들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마 이 방에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이 사실 뭐 같이 들으시는 분들까지 합하면 또 이제 100분이 훌쩍 넘는 그런 분들이 이 주말 아침에 네, 진짜 애터미를 왜 해야 되는지, 왜 진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성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다시금 내가 하게 된 이유를 좀 떠올리는 그런 날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정말 열정적으로 그리고 조곤조곤 예쁘게 더 예쁘게 얘기 잘해주신 송은경 로얄 마스터님께 우리 감사의 하트 한번 날려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시네요. 진짜 젊게 봤거든요, 저는. 감사합니다. 네, 제가 동생이었습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또 아마 파트너랑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오늘 이 강의가 끝난과 동시에 또 부모님을 또 뵈러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는 길 안전한 운전하시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질문이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네. 제가 그 질문을 참 좋아하는데 내가 진짜 여전하게 이 모습으로 계속 살 건지 아니면 진짜 역전하는 제2의 인생을 한번 만들어 볼 건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단하시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고요.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네, 총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어버이날 보내세요. 효도 많이 하세요. 안녕. 그거 안 하고 제품 감사합니다. 안 하고 안녕. 그전에 이미들 입장에서 우리 건강